나는 그 고기가 이렇게 안 맞는 거야. 내 비위에 안 맞고 입에 안 맞아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그렇게 못 씹어 생겼잖아. 비린 거 못 먹고. 근데 도인께서 뭐라 그러냐면 전생에 공부하다 온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 있대. 전생에부터 그런 공부를 하다 온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대. 신기하잖아 그게.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건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나마 고기를 이렇게 먹기 시작한 거는 북경에서 이제 내가 공부할 때 시험을 보면 거의 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꼴에 의과대라고 그러거든.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어. 처음에는 그게 뭐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한 4학년 5학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몸이 훅 가는 게 느껴진 거지. 그냥 한 번은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하도 그게 시험 기간만 되면 이제 훅 패이고 그러는 게 반복이 되니까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친구 녀석들이랑 그 모임이 있었거든. 친구 녀석들이랑 얘기를 했지. 야, 내가 이거 안 되겠다. 야, 심각하다. 시험 끝나면 나 고기 좀 먹게 해주라. 나 혼자 가서 고기 먹게 되질 않을 테니까. 그래갖고 이제 시험 끝나면 애들이랑 모여갖고 고기 먹는 모임을 한 거야. 그래갖고 애들 고기 구워주면서 나는 별로 안 먹으니까 애들은 엄청 먹어대고. 이제 애들은 고기 막 신나게 먹고 나는 고기 구워주면서 이제 내가 조금씩 이제 주워 먹기 시작을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그나마 먹는 걸 배운 거야. 나이 27, 8 넘어갔고. 나도 참 이거 보면 젓갈은 저 부안에 가면 어머님 아버지 모시고도 한번 갔었는데 그 부안에 가면 그 밑에 곰소라고 있잖아요. 곰소 젓갈이 되게 유명하거든. 근데 그 젓갈집 한 군데가 있는데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집인데 그 낙지젓 정말 맛있게 담궈 낙지젓을. 그래갖고 이제 그 집 젓갈을 그렇게 사서 먹기 시작한 게 젓갈을 그나마 내가 먹게 된 계기야. 그전에는 정말 비려갖고서는 비린내가 나니까 젓갈 시장 근처도 내가 안 갔었거든. 그 강경에도 젓갈 시장이 있어. 그러니까 강경이 사실은 더 가까운데도 강경 쪽으로는 아예 근처도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전주 살 때 부안이 가깝지도 않지. 뭐 1시간 넘게 가야 되니까. 이제 그 부안 그 해변가 도로가 되게 예뻐 나는. 더군다나 이제 그때만 해도 새만금이 연결되지 않아갖고 부안 거기에 그 갯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시기여갖고 정말 넓거든 거기가 갯벌이. 근데 노을 질 때 가면 정말 울컥울컥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었갖고 거기가 그렇게 좋아서 혼자서 이렇게 훅 하고 갔다 오고 그 짓을 잘 했었거든. 이제 답답하면 이제 한 번씩 그렇게 바람 쐰다고 거기 부안을 가갖고. 그리고 나는 거기가 뭐지? 격포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퇴저감층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넘어가는 그 해안가 도로가 한 10km 정도 되는 해안가 도로가 있는데 차가 별로 안 다니고 거기가 그렇게 또 예쁘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쭉 따라서 조금 더 내려가면 모항이라고 있어. 정말 조그만 해변가야. 거기에 누가 이제 그게 있다고 생각지도 않아. 거기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갑자기 막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길을 갖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면은 안 보여서 길이 잘.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해변 일이 있으니까 여름 되면 진짜 많이 오긴 하더라고. 나중에 보니까. 근데 거기 모항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별장 같은 것들이 정말 근사하게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도시어부라고 해갖고서 이경규랑 이덕화랑 해갖고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이덕화 그 별장이 거기 있어. 그 딱 보니까 내가 저건 죽인다 막 이랬던 데인데 이덕화가 거기 별장에 있었고 바다 낚시를 그렇게 거기 왔었다 그러더라고. 그 모항, 그리고 모항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곰소가 있고 곰소 쪽으로 가는 거 말고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무슨 절이지? 천년고찰인데 그 한석규가 그 휴대폰 광고인가 그 젊은 시절에 막 한참 그때 001 뭐 002 할 때 했던 광고. 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. 뭐 이런 광고했던 내소사.
내수사가 그쪽에 있지. 그래서 그 변산이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고 꽤나 괜찮고 예뻐. 그래서 내가 거기 자주 다니다가 우연찮게 그 집을 발견했던 거지. 곰소 젓갈집을. 몇 년을 그렇게 내가 가갖고 그 아저씨가 이제 나도 기억을 하고 지금도 전화하면 그 택배로 붙여주고 그러긴 할 건데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한 4, 5년? 벌써 이렇게 되니까 그때 아저씨가 이제 늙어갖고 벌써 그때 이미 늙어서 건강이 받쳐주질 않고 그래서 자식한테 물려주나 뭐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았거든. 자식들이 나와서 가게를 봐주고 있고 그런 거 보고 그랬으니까. 그 젓갈도 그 덕분에 내가 좀 먹게 된 거야. 그래서 젓갈을 좀 먹을 줄 알게 되면서 그 강경도 내가 한번 가까우니까 가봤었지. 그때 당시에.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입이 짧고 성격이 지랄 맞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도인이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누가 물어봤어.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나랑 비슷한가 봐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. 그 공부하다 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. 대번. 전생에서부터 그 공부를 쭉 하고 오신 양반들이 그런 양반들이 있어. 싫어서 이렇게 딱 안 하게 되고 스스로 이렇게 딱 절제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. 아버지 입이 짧으니까 내가 그걸 물려받았는데 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심했던 것 뿐이지. 그래요. 그런 얘기들도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아.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참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일찌감치 나는 어려서부터 도인들을 옆에서 늘 가까이 하면서 어른들한테 그런저런 얘기들을 주워 들으면서 이 풍월로 이렇게 배운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고 어깨너머로도 이렇게 배운 것들이 많은 거지. 그러니까 정작 그분들이 이렇게 막 설법을 하고 이렇게 막 법문을 펼치고 막 그래서 아는 것들도 그런 것들도 도움을 받지만 사실은 나는 그 이대큰 스님 살아계실 때는 이대큰 스님이 사람들한테 하는 모습 평상시 때 그 스님네들한테 하는 거하고 일반 신도들인 우리들한테 하는 거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. 그럼 우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맞절을 하시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받고 그러시질 않는다고. 근데 법상에 앉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지 또 거기서는 또 다르게 행동을 하시고 그러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뭐 농장에 가 있을 때 농장에 이렇게 오시면 농장에서 이렇게 정말 그 천진난만한 애기 같은 웃음을 지어. 그 도인들의 미소는 진짜 환장한다니까 싹 녹아. 이게 씩 웃으면 나는 그 이대큰 스님 같은 경우에 그 환갑 때 내가 애들 데리고서 내 앞에서 그 잔치 때 그 공연을 했었잖아. 사물놀이 공연을. 그때 찍은 그 사진 보면 큰 스님 웃는 거 이렇게 보면 진짜 어린아이가 파한대소 한다 그러지. 그 자비롭고 그거 진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거든. 도인의 모습이야. 진짜 도인의 모습이 그게 있어. 그래서 나는 이제 누가 이렇게 한 수씩 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대단한 도인이라 그러면 소문나면 이제 가서 한번 보는 거지. 어떤지. 보면 딱 견적이 나와. 난 진짜 도인의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견적이 나온다니까. 저 진짜지 가짜지가 다 나오게 되어 있다고. 그렇게 이제 알아진 것들이 쌓여서 내공이 되고 그런 거죠.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아.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.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어디 가서 들을 데도 없고 해줄 사람도 없는 거야.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해줄 분들이 도인들이 꽤나 있었었거든. 어른들이. 사회적인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서 그 보고 배울 게 많았는데 이게 싹 맥이 끊겨갖고 없어. 지금은 뭐 어느 절에 큰 스님네 가보면 택도 아닌 짓거리 하고 앉아있고 뭐 한 소식 들었다 그래서 유명하다 그래서 보면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짓거리들 하고 앉아있고 그래. 이게 맥이 다 끊겨버려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. 그래 내가 유튜브에다 이렇게 계속 그래도 끊임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서 올리는 이유가 이게 맥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는 듣게 될 거고 보게 될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명맥이 이어져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만들어 올리는 거지 뭐. 그러다 보면 또 이 밑에 후대에서 누군가 또 튀어나와. 그게 사라지지 않고. 그런 생각을 해요, 늘.
걔 내가 아버지의 잔소리라고 해갖고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겠다라고 이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올렸는데 하다가 말았지. 생각이 안 나더라고. 뭔 얘기 해줘야 될지. 막상 너무 많은데. 근데 잔소리는 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, 다들. 간섭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또 있어.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깨달은 거지. 아버지가 해줬던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지표가 되어줬구나 라는 걸 나는 깨달은 거니까. 잔소리라고 해서 그 잔소리가 진짜 쓸데없는 소리만은 아니야.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말은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게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, 그렇다고 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도 있거든. 그건 듣는 사람의 내공과 실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, 그러면 내 내공을 채우는 게 낫지, 뭐 말하는 사람이 책임이니까 라고 나몰라라 할 문제는 또 아닌 거야. 그러면 내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, 내공이 차면 그 어떤 소리들도 나한테 영약으로 쓸 수가 있는 실력자가 나는 또 되어갈 수 있는 거니까. 이런 차원의 얘기들도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야.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 없이 나오는, 그리고 나한테 필요 없이 내 귀에 들리는 말은 또 없어, 이 세상에. 이 얘기도 내가 정말 많이 하는 얘기잖아. 내 귀에 들리는데 그게 나랑 상관없다?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. 이게 정보도 지식도 다 인연 따라서 오는 건데, 나랑 인연 없는 그런 정보들이 내 귀에 들리냐고. 그렇지 않거든.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뉴스거리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굵직굵직하게.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. 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뉴스를 안 보고 살고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. 그런 입장에서도 나도 모르게 듣게 되는 뉴스들이 있거든. 보게 되는 것들이 있고. 그런 건 나랑 인연이 있으니까 찾아온다는 거야. 알아두라는 거거든. 그렇게 놓고 얘기하면 뭐 잔소리가 어디 있어. 잔소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. 나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인 거지. 그렇지 않아? 단지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는 그 객적은 소리 좀 그만해라. 맥없이 떠들지 마라. 입 조심해라. 그 자잘자잘하게 에너지 쏟지 마라. 그 자기한테 낭비고, 이 소비된 에너지가 그냥 소비가 되는 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, 내가 던진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갖고 오히려 나를 쳐서 내가 더 상처받고 내가 더 안 좋아지니까 그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. 뭐 그런 얘기들. 이런 건 진짜 인생 이야기라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뭐 어디 가서 보고 듣고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거든. 근데 이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고갱이의 얘기들인데,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. 도인들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사장되는 것 같아서.